안녕하세요, 티타늄보입니다. 오늘 할 제품은 텐토이즈의 헤일로 리치 노블 6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텐토이즈라는 제품이 사실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텐토이즈는 이제 센티넬의 자회사고요. 센티넬이 이제 주로 기성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제품을 많이 만들고, 텐토이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장난감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협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화중공, 합성인간 이 시리즈가 좀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터 치프 피규어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헤일로 리치 피규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고민 없이 모든 제품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라고 써있는데 센티넬 스토어에서 직접 구입을 했고요. 구성품이 조금 다르다든가 페인팅이 약간 다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차이를 두거든요. 헤일로라는 게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엑스박스에서 거의 대표적인 게임이고, 헤일로 리치는 헤일로 시리즈의 프리퀄 격인 게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헤일로 시리즈에서 제일 재밌게 했고 인상 깊게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피규어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노블 팀이라는 주인공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6명이 나와요. 스파르탄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 6번째 팀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노블 6예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서는 남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남자로 플레이했을 경우에 목소리도 달라지고 여자로 하면 또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자 캐릭터를 모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가격은 2만엔, 사실은 6인치 피규어 치고는 굉장히 비싼 축에 들어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구성품은 굉장히 단순해요. 소체하고 어설트 라이플, 손파츠들이 이렇게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로켓 런처가 이렇게 따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판에서는 이게 이제 구성들이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이저의 색깔이 달라요. 일반 제품은 메탈릭 도료로 광택이 나지 않는 단순한 도색으로 되어 있고,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은 위에 약간 클리어처럼 들어가 있는 크롬 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반사가 좀 많이 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 제품은 무조건 바이저가 크롬 도색으로 되어 있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기왕 살 거면 이쪽을 통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체를 꺼내봤는데요. 크기는, 공식 크기는 175mm입니다. 다이캐스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자, 일단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13.5g. 굉장히 가볍죠.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이 무게는 기존에 발매했던 마스터 치프와 비교했을 때 느낌이 좀 그거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131.2g. 약간 더 마스터 치프가 무겁네요. 이 20g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이 마스터 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나 이런 데가 이제 합금이 들어가는 게 느낌이 나요.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좀 있어서, 얘는 어디에 합금이 들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데 정도는 합금이 좀 쓰였으면 했는데, 합금인가? 합금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근데 다른 데는 합금이 쓰여진 부분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스파르탄 아머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헤드부터 보자면,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게임상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느낌이고, 이런 굴곡이나 이런 패널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져 있고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바이저 색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판은 메탈릭으로만 도색이 돼 있어요. 단순한 그냥 색만 칠해져 있는 데 반해서 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은 클리어 부품을 하나를 더 덧대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쪽까지 입체감이 좀 살려져 있고, 그리고 이 클리어 부품 자체가 이렇게 돌려보면 색이 이렇게 변하는 느낌까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메탈릭 도색만 봐도 괜찮긴 한데, 이걸 보면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스터 치프 예전 버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리어 부품을 하나 덧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판이에요. 근데 일반판도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무기만 좀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치프는 일반판을 사도 그렇게 크게 뭐 제가 손해보는 느낌은 별로 없었었는데, 이거는 이 바이저가 아니면은 굉장히 가격이 차이가 나도 이거를 사야 될 정도의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테일을 보면 이런 스파르탄 아머의 두꺼운 느낌과 여기에는 UNSC 로고까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하늘색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을 주려고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등 쪽에는 굉장히 많죠. 포인트로 심심하지 않게. 이게 야광으로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랬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안쪽 내장 수트에 외장을 입은 듯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사실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플라스틱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무게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긴 하네요. 처음 느낄 때. 자, 이제 가동성을 한번 볼게요. 목 가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좌우 가동 뭐 이런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목 아래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목 심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이 있습니다. 목 심지는 좌우로도 조금씩 움직이고, 목 가동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이제 헬멧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게 좀 간섭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뒷목 부분인데 이렇게 움직일 경우 여기까지 이렇게 접히게 되는, 다시 펴면 이렇게 열리는 기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팔 가동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는, 아이고 깜짝이야,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빠져도 좀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돌리면 360도 돌아가는 건 가능하고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펼치는 거는 이 정도까지 되고요. 요 어깨 부분이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요. 총을 들고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서 움직인다거나 그럴 때 두 어깨를 모아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팔뚝은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이중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접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열리고, 손목 가동은 평범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게 가동성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꺾는 정도 되고, 돌아가는 건 뭐 돌아가고, 팔뚝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상체 가동을 보겠습니다. 상체 가동은 숙이는 거는 뭐 이렇게까지가 한계예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뒤로 제꼈을 경우는 이렇게까지 되고, 그러니까 뒷모습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오면 이렇게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접을 때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탁 들어맞게 돼 있어요. 가슴 쪽 부분 가동과 허리 가동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이 정도까지의 이제 포인트로 허리 가동이 가능하고요. 가슴 쪽 부분은 좌우 스윙이 잘 안 돼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 정도만 숙이고 들고 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걸려서 가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어놨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빼서, 이렇게 좀 빼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빼서 이 상태로 해놓아야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 쪽에 스커트를 보면 스커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따로따로 단독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이킥을 할 때 그럼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거는 이 정도. 허벅지는 한 90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동이 됐고요. 다리 찢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무릎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무릎은 역시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접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동 기믹 같은 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 가동은 뭐 좌우로 꺾는 거,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앞뒤로도 충분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뒤로도 이렇게 정도 가고. 특이한 부분은 앞뒤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발등 커버는 뭐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앞꿈치가 또 따로 단독 가동이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파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MA37 어설트 라이플이고요.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일 뿐인데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탄피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K1 소총이나 M16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탄피가 이렇게 나오죠. 그 느낌도 되게 재현을 잘 해줬고요. 이쪽에 보면 손잡이 같은 것도 디테일을 잘 살려줬고, 이 부분은 이제 장착을 할 때 등이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는 소켓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 부분이 약간 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거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외 디테일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총구 쪽도 디테일이 진짜 떨어지지가 않아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으로 잘 살려줬고요. 굉장하죠? 이런 디테일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게임에서 보면, 게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여기 앞에 여기 액정에서 이렇게 탄약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 색깔이 조금 살짝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스터 치프가 쓰던 MA40 어설트 라이플이에요.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MA37 어설트 라이플이고요. 이게 헤일로 인피니트에서 마스터 치프가 썼던 MA40 어설트 라이플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도 신형이죠. 그 헤일로 인피니트에 나왔던 총이니까 봤을 땐 오히려 난 이게 더 신형같이 더 작고 뭔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에 들어있는 로켓 런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M41 로켓 런처고요. 특별한 기믹은 없어요. 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로켓 런처고요. 표면의 디테일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앞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따로 있고, 이게 돌아갈 줄 알았더니 돌아가지는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괜히 움직여서 이거 부러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 핀이 이렇게 솟아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판엔 들어가 있지 않는 무기고요. 이게 없으면 무기 자체는 어설트 라이플 하나인 거예요. 매그넘 정도는 하나 넣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에는. 그리고 이 무기들은 이 소체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열어주면 무기가 이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툴을 하나 넣어줬으면 빼기가 쉬운데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에 어설트 라이플을 여기다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줄 수 있죠. 게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그래서 여기서 뭐 권총을 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죠. 권총 하나 넣어줄만 한데 권총을 안 넣어준 거는 좀 아직도 좀 납득이 좀 가지 않는데, 손에는 어설트 라이플을 들고 여기에는 이제 로켓 런처를 보조 무기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로켓 런처도 등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일로 피규어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 허벅지 부분에도 이렇게 슬롯이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열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매그넘 같은 걸 여기다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손파츠를 보겠습니다. 손파츠는 총 4쌍이고요.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이렇게 한 쌍이 있고, 이 부분은 뭐 런처의 손잡이를 잡거나 약간 큰 무기를 잡을 때 쓰는 그런 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픈 렌치. 굉장히 이것도 디테일이 좋죠.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게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소드를 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이게 에너지 소드 같은 경우는 마스터 치프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앞으로 발매될 노블팀 멤버들의 무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에너지 소드를 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런 몸집인데도 불구하고 가동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외장의 디테일은 물론이고 무기의 디테일까지 굉장히 훌륭해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단점은 역시 무게감이 굉장히 적은 게 너무 아쉬웠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는 약간 의문이 좀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그러니까 한정판, 온라인 샵에서만 살 수 있는 그 한정판과 그냥 일반판을 구분해 놓은 거는 아직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아쉬운 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헤일로 피규어 중에서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제품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피규어를 수집하는 헤일로 팬이시라면 무조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텐토이즈 헤일로 리치 노블 6 피규어의 리뷰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타늄 보이였습니다.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